앞으로 집값의 30%만 갖고도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 그룹이 하반기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수요일 코스피 지수 시리아 쇼크에 따른 주요국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약보합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고병기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2포인트 내린 1884.52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연내 축소 우려에 미국의 시리아 내전 공습 임박설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 모두 1, 2%가량 하락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증시 역시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도 14포인트 넘게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키우고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장 막판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212억 원을 사들이며 나흘 연속 사자에 나섰고 기관도 6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90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프로그램 매매는 201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과 통신업, 운송장비, 의약품 등이 상승했고 증권업과 금융업, 운수창고, 은행, 기계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3인방과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와 포스코, SK하이닉스, KB금융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95% 내린 517.44로 마감했습니다. 네, 상황이 꽤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증시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세계 증시가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1223억 원치를 사들이는 것을 포함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를 평균 1000억 원 이상 주워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악재에도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보이는 것은 국내 시장의 내성이 다른 신흥국들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월에도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체력은 쌍둥이 적자를 겪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도 3,300억 달러로 적정 수준에 올라 있어 시리아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감내해낼 체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리아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고 석유 수입국들의 정시도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한국 증시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는데 이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국가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지난 2년 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전기전자주, 자동차주들에 더해서 화학과 철강, 조선업체들도 이익이 저점을 찍고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투자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증시와 달리 저평가되어 있었던 점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0포인트 이상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국내 증시가 신흥국 사이에서는 돋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주와 자동차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증시가 매우 저평가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것에 주목한다며
글로벌 경제 사이클을 볼 때 SK 하이닉스와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등 대표 종목들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미뤄졌던 우유값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우유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체로 전문가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우유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매일 유업은 코스닥 시장에서 4% 오른 35,1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동원 F&B가 1.4%, 빙그레도 0.56% 상승했습니다. 이날 우유업계가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낸 것은 서울 우유의 제품 인상 발표 소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가 이날 하나로마트와 협상 끝에 우유 가격을 리터당 220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잠정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보했던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신 KB투자증권연구원은 서울우유가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매일 유업은 물론 빙그레 등 관련 업체들도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1일 원유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 탓에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냈던 우유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집값의 30%만 갖고도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의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금리도 현행 4%에서 2.8에서 3.6%로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를 대출해주는 대신 20년 만기 후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21조 원 규모였던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내년에는 24조로 늘리고 소득공제 요건도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왔다며 재계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대 그룹이 하반기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의 2013년 투자 고용계획 및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은 올해 총 154조 7천억 원의 투자와 14만 700명의 고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연초 계획에 비해 투자는 4%, 고용은 10% 늘어난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은 연초 계획의 42%에 그치고 작년 상반기보다는 10% 줄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과 주요 프로젝트의 하반기 편중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30대 그룹이 밝힌 올해 투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보다 50.3% 증가한 92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30대 그룹의 올해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투자 실적 138조 2천억 원보다 12%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이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어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주에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단순 도급형 사업에 편중돼 있는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주를 최근 세계적 추세인 시공자 금융 주선형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 조달 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여기에 정책 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 지난 7월 1일 새로운 시장이 문을 열었죠. 제3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코넥스 시장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한국거래소 신시장부의 정운수 부장님을 모시고 이 새로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코넥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내용이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들 계십니다. 예. 자, 이 먼저 중소기업의 전용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 어떤 것인지 자세히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넥스 시장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초기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아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을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고요. 코넥스 시장은 이런 초기 중소기업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기업 실정에 맞게 사모라든지 직상장 등 진입 방법 또한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 부담도 대폭 완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코넥스 시장, 과연 중소기업이 그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중소기업이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할 경우 대부분 지금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은행 자금이 한 83.3%가 지금 그 은행 쪽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고 있고 정책 자금이 한 10.6%, 그다음에 회사채가 한 3.2% 정도 그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주식은 1.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경로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소기업들만을 전용으로 이제 거래하는 주식시장이만큼 거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듯한데 코넥스 시장의 거래 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예, 코넥스 시장의 거래 방식은 기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코넥스 시장이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라든지 기본 예탁금 3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액 자산가에 한정해서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코넥스 시장이 이제 거래가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거래 부진에 따른 그 시세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정 주기, 지금 현행 30분 단위로 단일가로 매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리고 이 간접 투자 상품들
언제쯤 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코넥스 시장에 직접 참여가 곤란한 지금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지금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그 펀드를 지금 현재 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펀드를 조성을 검토하는 그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이 22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래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상장 기업과 이제 그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그 간접 투자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코넥스 시장이 새내기인 만큼 그 규모나 여러 면에서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투자 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코넥스 시장만의 투자 가치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넥스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거래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 일반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주요 투자자인 기관 투자의 경우 단기 차익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그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넥스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지분이 그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매도 물량도 그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넥스 시장의 거래 규모가 이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측면에서 보면요. 어떤 자본시장 활용이 곤란한 초기 중소기업이 코넥스 상장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좀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있고요.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코넥스 시장에서의 투자자금 회수라든지 재투자를 통해 모험 자본의 원활한 순환을 그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등을 통해서 장기 투자 이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넥스 시장은 이제 기존의 양시장에 비해서는 상장 요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할 듯 싶은데요. 상장 기업 선정하는 요건들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정자문이라고 거래소가 이제 이번 그 코넥스 그 기업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을 둔 부분이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코넥스 시장이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모, 수익성, 안정성보다는 그 기술력이나 혁신성 등 성장 가능성과 그 경영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야지만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했습니까? 그 코넥스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정 자문인에게 상장 기업이 이제 부실화될 경우 지정 자문인 계약 해지를 통해서요 상장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시장 참여자를 전문 투자자나 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한정하여 코넥스 시장이 과열, 투기화하는 것을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그 시장 감시 노하우와 시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코넥스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것도 또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코넥스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그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코넥스 시장도 중소기업에 의한 성공한 신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상장 기업이 한 54 정도로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코넥스 시장의 상장 기업은 한 700에서 1004, 또 시가총액은 14조 원에서 한 21조 원 시장으로 좀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 향후에 이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중 한 20-30% 정도는 그 코넥스 시장에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넥스 시장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예전에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소해했었고 그때 규모가 아주 그냥 미약하게 시작을 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으로 발전할 것을 아마 쉽게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오늘 정우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넥스 시장도 아마 몇 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아마 지금의 코스닥처럼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정말 좋았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신시장부의 정운수 부장님과 함께 코넥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산업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세개 회사로 쪼개져 분할 재상장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우리금융이 분할 재상장을 위한 주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에서 떨어져 나와 각각 KM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분할 재상장되는 겁니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 12개를 보유한 우리금융은 종속회사로 남습니다. 분할된 신설회사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56.97%를 소유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아반떼 등 차종에서 발생하는 엔진룸 누수 현상과 관련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엔진룸 누수로 전선을 부품에 연결하는 단자인 커넥터 등 전장 부품이 부식해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 기간에 상관없이 폐차 때까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엔진룸의 물 유입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품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품질에 대한 확신을 위해 평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얼음 정수기를 탑재한 신개념 디오스 정수기 냉장고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정수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와 주방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수기와 냉장고를 따로 구입할 때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일반 정수기 렌탈비를 고려할 때 14%, 전기료는 19%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용량은 855리터며 쉬크 블랙과 쉬크 화이트로 출시됩니다. 제품의 출고 가격은 340만 원과 400만 원 사이. 정수기 케어 서비스 비용은 월 18,900원입니다. KT가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변형 제품인 갤럭시 S4 미니를 단독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4 미니는 4.3인치 화면에 8.93mm 두께, 1.7GHz 듀얼코어 AP와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시간당 1900mAh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출고가는 55만 원입니다. 28일부터 올레닷컴을 통해 29일 이후엔 전국 올레 매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